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시청자 몽골 돼지님의 제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친구와 같이 쌈디님 방송을 듣다가 친구가 알려준 실화와 더불어 저희 친구가 이를 겪었던 산을 직접 가서 한 땀 한 땀 사진도 찍고 생생하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저희 동네는 촌이라 그런지 몰라도 논과 밭이 참 많습니다. 예전 이사 오기 전 저희 집에 가는 길에도 한쪽 방향은 전체적으로 논인지라 건물도 없고 가로등도 30m 간격으로 있어 어두고둑해서 정말로 으스스합니다. 그리고 반대편 방향에는 가는 길 내내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산에 관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산은 그리 높지 않은 산인지라 친구들과 한번 구석구석 들어가서 보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어제 친구들과 산에 올랐습니다. 밤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 위험하기에 저희는 낮에 산에 올랐었는데요. 조금 올라가다 보니 무덤이 하나 보였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친구들과 올라오는 길에 보았던 그땐 비석도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다시 와보니 없더군요. 그리고 좀 더 깊게 올라왔는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두 친구가 있는 곳 양쪽으로 원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졌더군요. 주인분들이 옮기셨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당시엔 좀 많이 놀랐었습니다. 괜시리 겁을 먹고 오른 산이라 그런 것 같네요. 저희가 오른 지점에서 한쪽을 살피면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이 산을 오르는 길이 기억상으로는 두세 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길은 이 계단길 하나입니다. 위에 말한 제 친구가 겪었던 실화도 이 계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층마다 간격이 좀 되는 계단인데 어릴 적에는 못 느꼈는데 이리 보니 으스스하더군요. 계단을 뒤로 하고 마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나서 저희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별 생각이 다 들어 소리난 쪽으로 가보니까 나무가 하나 덜렁 쓰러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겠지만 순간적으로 도깨비니 뭐니 하며 놀란 마음에 가슴을 쓸어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1%도 픽션 없이 정말 저희가 작살나는 소리까지 듣고 확인한 겁니다. 그렇게 놀란 마음을 정리하고 나무 아래쪽으로 쭉 갔는데요. 이렇게 생긴 구멍이 있더라고요. 방공호니 뭐니 얘기를 하다가 친구 하나가 이것은 관을 묻는 구멍이라고 하더군요. 가까이서 사진 찍기가 왠지 무서워서 조금 떨어져서 찍었습니다. 계속 가다 보니 어느덧 날이 좀 저물었습니다. 날이 좀 저무니 더더욱 저희는 싸늘한 느낌을 받았었죠. 이 산이 이렇게 무서웠었던가 싶기도 하고 넓었었나 싶기도 하고요. 너무 늦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들어온 방향 반대쪽으로 산을 내려오다 보니 조금 평평한 길이 나왔습니다. 마치 밭 같았는데 저희는 정말 이런 곳이 있었는지도 몰랐었고 더 의아했던 게 밭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땅이 망가진 땅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여튼 좀 불결한 땅이었습니다. 주변을 보는데 저희가 있던 곳은 나무가 한 그루도 있지 않았는데 시야 한쪽에 있는 곳은 유난히 그곳만 또 나무가 있더군요. 마치 산 한가운데 이곳만 나무를 베어놓은 것처럼 말이죠. 그쪽으로 가보니 이게 웬일인지 딱 봐도 나 폐가입니다. 하게 생긴 폐가가 있더라고요. 와, 대박! 대박! 이 말을 연발하면서 저희는 폐가 쪽으로 갔습니다. 길이 따로 안 나 있고 또 폐가 주변 나무가 다 쓸리고 베이고 하는 그런 나무들이어서 다나를 신은 친구는 발목 부분이 많이 베었더라고요. 좀 안쪽으로 들어오니 으스스한 분위기가 저희를 휘감았습니다. 폐가가 한 개도 아닌 세 개가 나란히 붙어 있었고 그 옆쪽으로는 농장이었던 걸로 보이는 건물도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진을 보시면 폐가 뒤쪽에서 찍은 것과 근처에서 찍은 것 왠지 분위기 자체가 달라 보이는 건 저희만 느낀 건가요?
제일 먼저 보이는 집 앞으로 가서 보니 꽤 오래된 폐가인지 밑에 마루하며 심하게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차마 안에까진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았고 들어가기도 힘든 상태인지라 문 앞까지만 가서 사진을 찍고 얼른 지나가고 싶은 마음에 옆집으로 가봤습니다. 이 집은 아예 민마루가 전체적으로 내려앉은 상태였습니다. 안쪽은 비교적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요? 허하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진 찍는 것뿐인데도 정말 허벌나게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집도 사진을 찍고 다음 집으로 넘어가니 아예 이 집은 안쪽을 찍기가 힘들 정도로 들어가는 구멍 쪽에 식물 덩굴이 가득하더군요. 그래서 세 번째 집 사진은 찍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니 아까 말씀드렸던 농장 같은 큰 건물 하나가 보여서 앞으로 가보았더니 문이 닫혀 있더군요. 열리나 싶어 열어보니 안쪽은 쓰레기장이 따로 없더라고요. 들어가서 그렇게 둘러보다가 오른쪽 옆쪽에 거울 하나가 깨진 채로 저희를 비추고 있어서 순간적으로 기겁했습니다. 바깥쪽에선 보지 못했었는데 지붕도 다 망가진 정도로 오래된 건물 같았습니다. 건물 주위를 삥 둘러보다가 옆쪽에 다른 입구가 있는 걸 보고 호기심에 역시나 또 사진을 찍고 들어가 보았죠. 안쪽에서 찍은 사진은 이쪽만 지붕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어두웠던지라 잘 안 보이실 겁니다. 프레쉬를 비춰도 잘 보이지가 않더군요. 너무 으스스한 느낌이 강해서 사진만 찍고 후다닥 뛰어나왔습니다. 그렇게 농장을 넘어 내려가다 보니 장승이 몇 개 서 있더군요. 날도 어둑어둑해졌고 바로 옆에 나무가 있어서 못 보고 지나칠 뻔했어요. 플래시를 비추고 사진을 찍는데 정말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그대로 쭉 내려오다 보니 저희가 도착한 곳은 제가 전에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뒤쪽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가 유난히 개를 많이 키우는데 촌이라 아파트 한 채 없이 전부 주택인데 정말 5집 중에 4집 꼴로 개를 키울 정도로 개가 많았습니다. 내려오는 내내 개가 짖는 소리를 들으며 내려왔던 것 같네요. 어릴 적에 자전거를 타고 종종 놀러 갈 땐 개가 왜 이리 많은가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이해가 가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산을 타고 폐가 체험까지 마치고 저는 집에 와서 지금처럼 글을 쓰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너무 놀랐고 긴장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기가 다 빨린 듯한 느낌에 저희 모두 괭한 상태네요. 다시 가보라고 하면 가기 싫을 정도로 제가 살던 동네에 모르던 곳을 많이 봐서 많이 놀랬나 봅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 친구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실업계와 인문계가 둘 다 있던 학교였습니다. 입학할 때부터 실업계 따로 인문계 따로 원서를 넣는 시기였죠. 그중 실업계 친구들 중 한 명의 삼촌분이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계셔서 그런지 실업계 친구들은 꽤 많이 그 태권도장을 다녔습니다. 원래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 정말 열정적으로 다녔었는데 그 친구 중 한 친구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 태권도장에서 1박 2일로 합숙 훈련이었는지 뭐였는진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오늘 제가 친구들과 간 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 높지 않고 길이 따로 나 있는 곳이라 저희처럼 길이 아닌 곳까지 막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아주 평범한 산책 코스였습니다. 그곳에 제 친구들도 몇 명이 갔었는데 태권도장에 다니는 아이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이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가지각색이었죠. 저희 친구들은 고등부였기 때문에 유년부 아이들을 각각 한 명씩 맡아 보호자 역할을 해줬어야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다 같이 올라가는데 제 친구놈 중 하나가 급동이 마려워서 아이를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계단 중간쯤에 기다리라고 하고 자기는 다시 내려가 아래쪽에서 큰일을 봤다고 하네요. 큰일을 보고 다시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아이가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친구는 다른 일행들을 따라갔겠거니 하고 계단 올라가서 물어보니 관장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아까 니 똥 누러 간다는 거 기다리다가 같이 간다면서 그 계단에 앉아있었는데 같이 안 왔나? 그 말에 친구는 올라오는 길에 못 보았다고 말씀을 드리니 관장님은 놀라신 마음에 주변 아이들에게 물어보시고 난리였다고 합니다. 아이를 아무도 보지 못했던 걸 알고 관장님은 아이들과 조를 나누어서 찾아보기로 결정하셨죠. 제 친구들은 아까 올라오던 계단을 다시 내려갔다고 합니다. 아무리 계단 주변을 둘러보아도 보이지 않아서 친구는 짜증 반 불안함 반에 계단 한가운데에 앉아 갈만한 곳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희도 알지만 그 계단 주변은 제대로 난 길이 없었고 날도 어두워서 후레쉬를 비추지 않으면 가기도 힘듭니다. 그 어린 초등학생이 가기엔 너무나도 험한 길이었죠. 그렇게 계단 아래부터 쭉 도는데 한쪽에서 그 아이가 걸어오더랍니다. 입에는 사탕까지 물고 말이죠. 그 아이의 말은 이렇습니다. 아까 형 기다리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집에서 형 기다리라고 해서 또 있다 왔다. 형은 왜 여기 있노? 이 말에 친구는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형이 니 때문에 저승 갔다 왔다 임마. 말을 하고 갔어야지. 아이는 이제서야 분위기 파악을 했는지 사탕만 오물거리며 아무 말이 없더랍니다. 그 뒤로도 친구가 이것저것 물어보았는데 그때부터 진짜 소름이 돋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단은 올라가는 것 아니면 내려가는 것, 그 외의 옆길은 어둡고 아이가 가기에 험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갔더라면 다른 일행들과 마주쳤을 것이고 내려갔더라면 자기가 보지 못했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채 물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계단 옆길로 가는 걸 따라가기만 했는데 할아버지는 후레쉬를 비춘 것도 아니었고 그냥 잘 걸어가서 자기는 할아버지만 보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자기에게 사탕도 주고 했다는 둥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산 안쪽에 누군가 산다는 걸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던 친구는 그 집이 도대체 어딘지 기억하냐며 물어보았지만 아이는 할아버지만 좋아서 갔다 왔을 뿐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모시 같은 것을 입고 계셨다고 하는데 요새 같은 시대에 모시를 입는 분들은 흔치 않죠. 그때는 무사히 아이를 찾았으니 다행이다 라는 마음에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 뒤로 생각을 해보니 아직까지도 그 할아버지가 정말 그 산 어딘가에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귀신이 한 짓이었는지 정말 미스테리하다고 합니다.